안녕하세요. 행정이 금융TV 김문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지자체 개발행위,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지자체 많은 개발 구역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법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하남시가 개발 제한 구역 내 이제 부적정한 인허가 처리로 인해서 약 80억 상당의 재산 가치를 이제 상승하는 특혜를 특정인에게 부여했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공정한 이제 행정이 지켜야지 할 어떤 지방 자치단체에서 신뢰성을 굉장히 좀 크게 훼손하는 사례로 이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불법 행위를 이제 방치하고 이행강제금 이제 부과마저 이제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 및 행정 절차 어떤 개선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위와 같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요, 부당하고 위법하게 이루어진 이제 행정 처분은 다른 어떤 시민들에게도 권익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에서 좀 심각합니다. 행정청의 어떤 잘못된 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전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관련 행정 업무는요,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 제한 구역의 어떤 지정이라든가 공익사업의 보상, 그 다음에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어떤 법령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자체에서 내부 지침이나 조례, 그 상위 법령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법령 어떤 특별조치법, 그다음에 국계법, 다시 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이제 행정사들이 어떤 관련된 행정 전문 지식을 갖고 풀어나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제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행정 어떤 전문 행정사는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어떤 도시 계획, 그다음에 국공유 어떤 재산 관리 등과 같은 어떤 분야에 어떤 풍부한 어떤 경험과 노후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복잡한 어떤 법령의 해석이라든가 행정 절차 진행에 매우 유리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 업무의 생리를 좀 잘 알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런 문제를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행정청에 이의신청이라든가 고충민원이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어떤 감사 제보, 공익신고 등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법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청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어떤 민원 제도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청이 잘못된 어떤 처분을 내렸다면 우선 내부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행정 전문 행정사로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리하고요,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해서 적법한 절차와 어떤 이제 수정된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해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고충민원인 게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에서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권익침해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 이런 작성 통이라든가 어떤 민원을 작성해서 이런 진행 과정들을 대신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민원 처리 지연이라든가 어떤 부실 처리가 없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이제 적당한 기간 내에 이제 민원의 회신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인데요. 행정심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좀 차이점이 뭐냐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에 어떤 준사법적인 기관이 있는 거고요. 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법원, 이제 원칙적인 어떤 사법부에서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다루는 부분인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단심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졌다, 예를 들면 기각이 됐다라고 해서 소송으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행정심판 재결을 받고 나서 90일 이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심판 하는 동안 행정청이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자료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어떤 근거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졌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송 실익을 따져가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행정심판에서 이기게 되면 행정기관은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따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제가 가장 이런 행정처분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 과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이의신청, 고충민원, 행정심판도 있지만 감사제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공무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어떤 행정행위가 있을 때 감사원에 제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익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기관들은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하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께서 잘못된 어떤 행정을 해서 이제 감사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정말 잘 눈을 뜨고 메인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 우리가 정치인이 잘못한 것만 우리가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들,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이 행정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된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공익신고를 통해 가지고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행정사들은 이런 여러 가지 민원 제도를 통해서 법적인 어떤 문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공무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리 구상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하게 법리를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파헤쳐서 이거를 깨거나 뭔가 공무원의 주장을 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화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찾아가도 공무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받아치거나 뭔가 반박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 전문가로서 관련된 다양한 법률도 검토를 하고 공무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논리상, 법리상 모순이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 전화 주시면 끙끙 앓는 거, 전전긍긍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신속하게 뭔가를 파악하고 공무원과도 면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어떤 쟁점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개발 제한 구역들이 있는데 이런 개발 제한 구역에서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했는데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특혜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관련된 조례라든가 관련된 법률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말씀드리는데 다만 전화로 저희도 일과 시간에 많은 시간에 전화를 받기는 어려워서 만약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원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서 메일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식으로 업무를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고요. 간단하게 전화 주신 것들은 저희가 그 기본선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